반데르발스 상수 A, B가 나와 있고 어떤 기체, 실제 기체 A, B, C에 대한 어떤 값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피시면 그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A 값이 얼마고 B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뭐 눈금을 따라가면 읽을 수는 있는데 뭐 그걸 구체적으로 다 읽어라 마라 뭐 그런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고 어쨌건 이런 데이터가 하나가 있으며, 두 번째는 어떤 또 새로운 기체 1, 2, 3이 있는데 얘네들의 압력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ABC하고 이 1, 2, 3이 같은 기체들이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실험을 하다가 누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누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ABC하고 1, 2, 3을 첫 번째 어떻게 매칭해라. 알겠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B분의 A가 뭐라고 했죠? 반데르발스 상수 AB로 만드는 저 B분의 A가 뭐라고 그랬어요? B분의 A가 뭐라고 그랬어요? B분의 A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어떨 때 위치해놔지? 기체 분자가 상태 변화를 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서 뭐를 형성했을 때? 이합체를 형성했을 때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B분의 A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요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에서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B분의 여기 있는 이 B분의 A라고 하는 항을 저 그래프에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뭐냐? A가 X축에 있고 B가 Y축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짜자자잔 이런 식으로 원점을 통해서 어떤 어떤 물질까지의 기울기를 직선을 구했을 때 이때 Y축으로부터의 기울기, 그게 바로 뭐겠어요? B분의 A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B가 Y축에 있고 A가 X축에 있으니까 Y축으로부터의 기울기가 바로 B분의 A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B분의 A가 A에 대해 B에 대해 C에 대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C 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A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구나 를 금세 알 수 있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컴프레션 팩터. 분석을 좀 해야 될 텐데 바로 첫 번째 1.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요.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 저압이라는 게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원점으로부터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 값이 어떻게 표현됐었죠? B 빼기 RT분의 A였죠? 기억납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는 동안 그냥 이걸 외우셔야겠죠? 요 원점 구체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냥 왜냐면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생각해야 되지, 그걸로 컴프레션 팩터 바꿔야 되지, 그걸 또 한번 미분해야 되지. 그냥 외워, 알겠죠? 그냥 외워,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분야 공부할 때는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외우라고. 이때 이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RT로 묶어버리면 아니지. 얘를 RT로 묶는 게 아니고 얘를
다시 RT분의 B로 묶어버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오,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0켈빈 등온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묶어놨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일정해진다는 얘기겠지. 오, 그러면 결국 뭐겠어? 일정한 온도 조건에 대해서 B분의 A가 저 저압 조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결정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기체에 따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게 1번의 상황이냐, 요게 2번의 상황이냐, 이게 3번의 상황이냐를 생각하면 어디가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크고 어디가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온도 조건은 다 같다며요. 온도 조건은 다 같으니까 싹 다 날려버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바로 B분의 A 1, B분의 A 2, B분의 A 3, 2,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RT 다 띄워버리고 마이너스 빼버리면 부등호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 누가 누구다? A, B, C가 1, 2, 3에 해당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간단한 대소비교로부터 금방 판단할 수 있는데 내용을 모르면 매우 당황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 주제 공부하는 동안은 이거 그냥 외우고 있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뭐 중달책 가지고 기체 얘기한다며요. 그럼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중달책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반데르발스 방정식 주제가 나올 테니까 관련해서 이 부분을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됐죠? 이거 꼭 기억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괄호 2번에서 20기압에서 비가스의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반데르발스 방정식과 반데르발스 상수와 관련지어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2번에 나오죠. 그럼 거기 잘 보시면은 20기압. 그럼 20기압이 어디냐면 문제에서는 대략 여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자, 여기에서 B가 누구냐? 이것이 A고 요것이 B고 요것이 C란 말이요. 그럼 이때 20기압에서 B의 몰 부피. 그럼 20기압 맞지. 여기가 20기압에서 B의 몰 부피가 어디냐면 B의 컴프레션 팩터가 여기잖아. 그지? 그러면 20기압에서 B의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 1보다 작아? 1보다 작잖아.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이때의 몰 부피가 이상기체에 비해서 더 크겠어, 더 작겠어? 기체의 몰 부피가 더 작을 거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왜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VM은 RT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VM 레알이라고 쓰고 ZRT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누구 기체? 2번 기체 바로 B. 됐죠? 그런데 압력이 어때요? 압력이. 압력하고 온도 조건이 같잖아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나누면 아이디얼한 상태에서의 몰 부피와 실제 기체에서의 몰 부피가 뭐로 나타난다는 얘기겠어요? 컴프레션 팩터들의 B로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런데 이 값이 지금 20기압 200켈빈 조건에서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된다? 1보다 커지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부피고 어디가 더 작은 부피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요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후딱 살펴볼 문제는 거기 보시면은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43페이지에 42번 문제 한번 봅시다. 43페이지 42번 문제 찾았어요? 43페이지 42번 문제. 요거 43페이지 42번 문제 찾았어요? 카이스트 기출문제 알겠죠? 카이스트 기출문제에서 이것도 반대를 받아서 상태복내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다른 문제들 여러분들 공부해서 풀어보시기 바라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찾았어요? 3번 문제? 3번 문제 찾았어요? 요거 한번 내가 후딱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줄게요. 지금 다십니다. 자, 거기서 세 번째 22.4리터 퍼 4리터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혹은 추정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때는 편의상 기체는 그냥 1몰만큼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체 1몰이 22.4리터에 들어있을 때 기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예를 들어 이건 거죠. 뭐 현재 모델링 22.4리터 안에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현재 1몰만큼 있어. 그럴 때 이때 얘들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뭐 L, 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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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분자들은 무한정 많을 거고 그들 사이의 거리도 무한정 많을 거 아니야. 이때 요 L의 평균, 뭐 사실은 기체 분자는 자유롭게 다니니까 어디는 좀 가깝고 어디는 멀 수 있겠지. 그럴 때 이들 사이에 평균 거리가 대충 어떻게 되겠느냐 추정을 해보라는 문제가 카이스트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두 번째 이 분자 간 거리가 2감마일 때 기체 1몰의 점유 부피는 무엇과 비슷했었죠? 바로 B였죠? B 값이 뭐예요? 반데르발스 상수였잖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L 2 감마 22.4리터 퍼몰 B 요 네 개 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기체 일몰이 22.4리터만큼 들어있을 때 그 평균 거리를 L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체 B의 정유 부피가 B만큼 되었을 때 분자간 거리가 2감마였잖아요. 요 네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비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비례? 3승에 비례해요. 왜 3승에 비례한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건 거리 차원이고 이건 부피 차원이잖아요. 거리가 세제곱돼야 부피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평균 거리에 해당하는 전체 부피가 있을 거고 이 평균 거리에 해당하는 전체 부피가 있을 거란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반대를 상수 B 값도 그냥 B가 아니라 근사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재밌게도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를 알 필요가 없어져요?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를 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예쁘게 약분되니까요. 알겠죠? 그럼 이때 우르륵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대략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정도로 표현됩니다. 3 곱하기 22.4 리터 자, 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으로 바꾸고 나누기 2파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몰의 역수의 3승근 루트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마 약분되고 이 반대쪽으로 넘겨서 3승근 루트 처리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리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여기 있는 리터를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3승근 루트에 미터가 3승근 루트로 나오니까 단위가 미터로 나오겠죠. 대략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바로 2에서 3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아니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에서 3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다르게 바꾸면은 2에서 3 나노미터 정도가 나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20에서 30 옹스트롬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의 조건에서 기체 1몰이 있으면 분자간 거리가 대략 20에서 30 옹스트롬 정도가 된다 라는 계산을 해보라는 게 카이스트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알겠죠? 자, 그거 말고 교재에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35페이지 36번 35페이지 36번 35페이지 36번 여러분 학교 기출이죠? 풀어오세요. 알겠죠? 다음 37페이지 36페이지 37번 여러분 학교 기출이죠? 풀어오세요. 37페이지 38번 여러분 학교 기출이죠? 풀어오세요. 요런 문제들 다음 시간까지 해결을 해오시고 43페이지 42번도 나머지 1번, 2번 같이 꼭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겠어요. 그리고 44페이지 43번 이것도 여러분 학교 기출이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면 그걸 할 거고요. 진도가 좀 덜 나갔다 싶으면은 요 문제들 클리닉 시간에 풀어볼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윤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안녕. 시마이 데스. 금요일 클리닉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제도 했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보내줘요? 그렇죠. 여기 자기 추석부에 있어요. 네, 자기 전화번호로 보내줄게요.